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오후였다. 준호는 군복을 벗은 지 이제 한 달이 된 몸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발걸음이 어딘가 무거웠다. 저녁 후 달라진 일상이 아직도 낯설기만 했다. 여기가 그 보호소구나. 앞에 서 있는 낡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준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희망의 집궁견 보호소라고 적힌 글씨가 햇빛에 바래 보였다. 철문 너머로는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이곳을 찾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저녁 후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바로 취업을 하자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봉사활동을 찾아보던 중 우연히 이 보호소 모집 공고를 본 것이다. 군견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군 복무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과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곳으로 발길을 이끌었는지도 모른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키 작은 중년 여성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더니 빗자루를 세우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봉사 신청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관리자 박순자입니다. 전화로 이야기했던 분이시네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가에는 친근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우선 간단히 보호소 구경부터 해볼까요? 박순자는 준호를 앞장서며 보호소 안쪽으로 안내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 여러 개의 우리가 있었다. 각 우리마다 크고 작은 개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나이가 꽤 들어 보였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군에서 복무했던 개들이에요. 저녁 후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맡겨진 거죠. 준호는 천천히 우리들을 둘러보았다. 개들의 눈빛이 묘했다.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픈 기색도 보였다. 대부분 사람을 많이 경계해요. 워낙 훈련받은 개들이라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거든요. 박순자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준호는 맨 끝 우리에 있는 큰 개 한 마리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털색이 갈색과 검정색이 섞인 큰 개였다. 다른 개들과 달리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준호를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저 개는 누구예요? 아, 칸이요.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예요. 올해 12살 정도 되었을 거예요. 개 나이로는 꽤 늙은 편이죠. 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준호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왜인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졌다. 칸은 준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다. 신기하네요. 칸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우리 앞에 쪼그려 앉았다. 칸아, 안녕? 준호가 조용히 말하자 칸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우리 앞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기 시작했다. 어머, 이런 일이. 박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칸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준호는 우리 철망 사이로 손을 내밀었다. 칸은 잠시 망설이더니 준호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킁킁 냄새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준호의 손등을 살짝 핥았다. 와, 정말 신기해요. 칸이가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건 처음 봐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누군가와 함께 개를 키웠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고아원에서 자란 준호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을 리 없었다. 칸이는 어떤 개예요? 어디서 복무했던 건가요? 글쎄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전쟁 지역에서 복무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마 폭발물 탐지나 수색 임무를 했을 거예요. 워낙 영리한 아이거든요. 준호는 칸의 눈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칸이는 얼마나 여기 있었어요? 벌써 3년째예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사나웠어요.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온순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낯선 사람에게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는데 박순자는 준호와 칸의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입양 신청은 없었나요?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칸이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내보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준호는 칸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칸도 준호를 보며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칸이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칸이 돌보는 일부터 맡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칸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칸도 준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칸아, 내일 또 올게. 준호의 말에 칸은 작게 낑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왠지 애절하게 들렸다. 보호소를 나서며 준호는 계속 칸 생각을 했다. 왜 그렇게 친근감이 들었을까? 왜 칸도 자신에게만 그렇게 반응했을까? 고아로 자란 준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문득 멈춰섰다. 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움 같은 것이었다. 내일 또 보자, 칸아.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준호는 보호소로 향했다. 밤새 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칸이 나타났다. 하지만 꿈속의 칸은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활발한 모습이었다. 어서 오세요. 박순자가 마당에서 물을 주며 인사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그녀는 이미 한참 일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일찍 오셨네요. 잠이 잘 안 와서요.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박순자는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칸이 때문이죠? 어젯밤에도 계속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때는 안 그러는데 말이에요. 정말일까?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인가? 칸이 있는 곳으로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좋아요. 칸이도 기뻐할 거예요. 준호는 서둘러 칸의 우리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칸의 모습이 보였다. 정말로 입구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준호의 발걸음 소리를 듣자 칸은 벌떡 일어나더니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칸아, 나야. 준호의 목소리에 칸은 짧게 짖었다. 기쁨이 가득한 짖음이었다. 준호는 우리 앞에 쪼그려 앉았다. 어젯밤에 나를 기다렸다면서? 칸은 준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앞발로 철망을 긁으며 밖으로 나오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다. 박순자 선생님, 칸이를 우리 밖으로 내보내도 될까요? 보통은 안 되는데. 칸이가 워낙 준호 씨를 좋아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아무리 온순해져도 궁견이었으니까요. 박순자는 열쇠를 가져와 칸의 우리를 열어주었다. 칸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곧바로 준호에게 다가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칸아. 준호는 처음으로 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칸은 눈을 감고 준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 또다시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아이가 작은 강아지와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얼굴은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에게 그런 기억이 있을 리 없었다. 이상하네요. 준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칸은 준호를 올려다보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준호 씨, 혹시 어릴 때 개를 키워본 적 있어요? 박순자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칸이가 준호 씨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박순자의 말에 준호도 칸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정말 그랬다. 칸의 눈빛에는 그리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칸아,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준호의 말에 칸은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박순자가 사무실에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이거 칸이 기록이에요. 한번 볼래요? 준호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첫 장에는 칸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칸 품종 점원 셰퍼드 믹스 생년월일 추정. 2013년 4월 입대일 2014년 5월 저녁일 2022년 8월 복무지 최전방 경계부대. 준호는 입대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2014년 5월. 자신의 생년월일과 비슷한 시기였다. 1995년생이시죠? 박순자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호 씨가 태어날 무렵에 칸이가 군에 입대한 거네요. 신기한 우연이에요. 우연일까? 준호는 파일을 계속 넘겨보았다. 칸의 복무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폭발물 탐지, 수색 구조, 경계 임무 등을 담당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칸이 복무했던 부대 이름이었다. 백두산 사단? 준호가 중얼거리자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최전방 부대예요. 그런데 왜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백두산 사단.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에요. 그냥. 준호는 파일을 덮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칸아, 산책하러 갈까? 준호는 칸에게 말했다. 칸은 즉시 일어서며 꼬리를 흔들었다. 박순자는 리드줄을 가져다 주었다. 보호소 뒤쪽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좋을 거예요. 준호와 칸은 함께 공원으로 향했다. 칸은 준호 옆에서 얌전히 걸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산책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공원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았고 칸은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칸아,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준호의 물음에 칸은 준호의 손등에 주둥이를 올렸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그때 또다시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어린아이가 군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개와 놀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남자의 계급장이 희미하게 보였다. 높은 계급인 것 같았다. 아빠? 준호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그 순간 칸이 준호를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다. 마치 맞다고 하는 것 같았다. 설마.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은 고아라고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 부모에 대한 기억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떠오르는 이 기억들은 뭘까? 칸은 준호의 무릎에 턱을 올리며 조용히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다. 칸아, 너도 누군가를 잃어버린 거야? 칸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눈물일까? 걔도 눈물을 흘리는 걸까? 준호는 칸을 꼭 안았다. 칸도 준호에게 몸을 맡겼다. 두 생명체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함께 찾아보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준호의 말에 칸은 작게 낑낑거리며 대답했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두 친구의 약속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어떤 경위로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 부모에 대한 단서는 없었는지, 전쟁 중에 실종된 아이. 원장 선생님의 말이 희미하게 기억났다. 하지만 그때는 어려서 자세히 묻지 못했다. 이제는 원장 선생님도 돌아가셔서 물어볼 수도 없었다. 준호는 컴퓨터를 켜고 백두산 사단에 대해 검색해 보았다. 여러 기사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백두산 사단, 전쟁 영웅들의 부대. 기사를 클릭하자 여러 장군들의 사진이 나왔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사진에 눈이 멈췄다. 왠지 낯익은 얼굴이었다.
장군 김. 이름을 읽으려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일은 칸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준호는 다짐했다. 분명 칸이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과거를.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보호소에 도착했다. 밤새 백두산 사단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칸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보호소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다. 박순자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준호가 묻자 박순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어젯밤에 칸이가 계속 울어댔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처럼 말이에요. 준호는 급히 칸의 우리로 달려갔다. 칸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칸아, 무슨 일이야? 준호의 목소리에 칸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다.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박순자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준호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 칸 옆에 앉았다. 칸아, 나야. 괜찮아. 준호가 칸의 머리를 쓰다듬자 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준호의 옷을 물어끌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자는 거야? 칸은 사무실 쪽으로 준호를 끌고 갔다. 그리고는 박순자가 어제 가져왔던 파일 상자 앞에서 멈췄다. 파일을 보자는 거야? 칸은 짧게 짖었다. 준호는 박순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파일 상자를 열었다. 어제 본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이건 뭐예요? 칸이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보내온 자료들이에요. 전역할 때 함께 온 거예요. 준호는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대부분이 칸의 훈련 기록과 임무 보고서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어린 소년, 그리고 작은 강아지가 함께 있었다. 강아지는 분명 어린 시절의 칸이었다. 이 사진은 준호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소년의 모습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 있었다. 아, 그 사진이요. 칸이가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찍은 거라고 들었어요. 근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순자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준호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사진 뒷면을 보니 희미한 글씨가 있었다. 아들 준호와 칸이 1995년 5월. 준호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1995년 5월. 자신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름까지. 선생님, 이 사진 어디서 나온 건가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순자는 준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칸이 짐에서 나온 거예요. 부대에서 칸이가 항상 간직하고 있던 물건이라고 했어요. 칸은 준호를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이제 기억나니?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중년 남자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젯밤 인터넷에서 본 장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장군 김태훈. 준호가 중얼거리자 칸이 갑자기 일어서며 짖기 시작했다. 반가운 짖음이 아니라 무언가 알려주려는 듯한 짖음이었다. 김태훈 장군이요? 박순자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네, 혹시 아세요? 물론이죠. 백두산 사단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쟁 중에 실종된 아들을 찾지 못한 충격으로 오래 병을 앓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 박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쟁 중 실종된 아들. 김태훈 장군의 아들 이름이 준호. 그리고 칸은 그 아들과 함께 자란 게. 칸아. 준호는 칸을 꼭 안았다. 칸도 준호의 품에 몸을 맡기며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였다. 그럼 준호 씨가. 박순자도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같아요. 김태훈 장군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때 준호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함께 칸을 기르던 시절, 넓은 관사에서 뛰어놀던 기억, 아버지가 출장을 갈 때마다 칸과 함께 기다리던 시간들. 하지만 그 후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왜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지. 선생님, 김태훈 장군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분이 있을까요? 백두산 사단 전우회가 있어요. 거기에 연락해보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박순자는 전화번호를 찾아주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백두산 사단 전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 장군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김태훈 장군님이요? 혹시 어떤 일로? 제가 장군님의 아들일 수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잠깐만요. 혹시 성함이 준호 씨인가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네, 맞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장군님이 평생 찾으시던 바로 그 아들. 지금 어디 계세요? 1시간 후 백두산 사단 전우회 회장인 박중령이 보호소에 도착했다. 그는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준호구나. 장군님과 똑 닮았어. 박중령은 가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앨범에는 김태훈 장군의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는 준호와 칸이 함께 있는 사진들도 많았다. 장군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이 사진들을 보셨어요. 준호 너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몰라. 제가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박중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전쟁 중이었어. 적의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피난시키는 과정에서 너를 놓쳤어. 장군님은 미쳐버릴 뻔했지.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찾아봤지만. 그래서 고아원에. 그때 혼란스러워서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야. 장군님도 나중에 알았지만 이미 너는 다른 이름으로 입양대기 상태였고, 박중령은 계속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태훈 장군이 아들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결국 찾지 못하고 병으로 쓰러진 이야기까지. 장군님의 마지막 말씀이 칸이가 준호를 알아볼 거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다였어요. 칸은 준호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칸이는 어떻게 여기에? 장군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보냈죠. 칸이도 장군님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준호는 칸을 바라보았다. 칸도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다. 칸아,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칸은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짧게 짖었다. 드디어 오랜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박중령은 가방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김태훈 장군의 유품이었다. 이건 장군님이 너한테 남기신 편지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마지막 메시지였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야,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칸이가 있으니까 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칸이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다오. 편지를 읽는 준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칸도 준호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칸과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박중령이 안내해준 국립묘지는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김태훈 장군의 묘비 앞에 서자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 저 왔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칸은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다. 늦었지만 칸이가 저를 찾아줬어요. 바람이 불어와 묘지의 나뭇잎들이 살랑거렸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준호는 가져온 꽃을 묘비 앞에 놓았다. 칸도 앞발로 땅을 긁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사를 했다. 아버지,
이제 칸이와 함께 잘 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안 묘비 앞에서 시간을 보낸 후 준호와 칸은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박중령이 도와준 덕분에 아버지가 남겨둔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오래된 2층 집이었지만 아직 튼튼했다. 집 안에는 아버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거실 벽에는 준호와 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칸아, 우리 집이야. 칸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냄새들이 남아있는지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뒷마당으로 나가자 작은 계집이 하나 있었다. 칸이 어릴 때 지냈던 집이었다. 비록 낡았지만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관리해둔 흔적이 보였다. 여기서 내가 살았었구나. 준호는 계집을 쓰다듬었다. 칸도 계집 주위를 맴돌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방에서 더 많은 물건들을 찾았다. 서랍 속에는 준호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기록들이 가득했다. 수많은 전화번호, 사진, 그리고 매일 쓴 일기까지. 일기장을 펼치니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도 준호 소식이 없다. 칸이는 여전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칸이가 아프다. 수의사는 그리움 때문이라고 했다. 나도 같은 병에 걸린 것 같다. 꿈에서 준호를 만났다. 많이 자랐더구나. 칸이와 함께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다. 깨고 싶지 않았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읽었다. 칸은 준호 옆에 누워 함께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준호와 칸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아버지가 다녔던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김태훈 장군을 존경했기 때문에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칸은 집에서 준호를 기다리는 일이 익숙했다. 예전처럼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고 여유롭게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지냈다. 이제는 준호가 꼭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마다 두 친구는 함께 산책을 했다. 동네 사람들도 곧 준호와 칸을 알게 되었다. 김태훈 장군님의 아들이시죠? 아버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칸이가 정말 의리 있는 개네요. 이렇게 주인을 기다릴 줄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준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칸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이가 많아 움직임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가을 저녁 칸은 평소보다 일찍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준호도 함께 밖으로 나갔다. 칸아, 뭘 보고 있어? 칸은 준호를 보더니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그 표정이 어딘가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다. 혹시 아프니?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칸은 고개를 저었다. 아픈 게 아니라 단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칸은 준호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평소보다 깊게 잠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칸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칸이 숨을 쉬고 있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칸아. 준호는 급히 칸을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많이 약해졌네요. 하지만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칸을 마당에 있는 계집 옆에 편안하게 누워주었다. 칸은 눈을 뜨고 준호를 바라보았다. 칸아, 괜찮아? 칸은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눈빛이 예전보다 더 깊어 보였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고마워, 칸아. 너 덕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 칸은 준호의 손을 핥았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너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준호는 칸 옆에서 밤을 새웠다. 칸은 편안하게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다. 새벽 무렵 칸이 눈을 떴다. 준호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대로 평화롭게 잠들었다.
준호는 칸이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칸이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갔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칸을 아버지 묘소 근처에 묻어주었다. 작은 묘비에는 이렇게 적었다. 칸 마이너스 사랑과 기다림을 가르쳐준 친구. 박중령과 박순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칸을 아끼던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다. 칸이는 정말 대단한 개였어요. 끝까지 주인을 지켰네요. 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칸이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죠.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아버지, 칸이가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칸이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사랑은 잊혀져도 기다림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칸이처럼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일기를 쓰고 나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 유독 밝은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칸아, 아버지랑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주말마다 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칸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선생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박순자는 반가워하며 준호를 맞아주었다. 칸이가 좋아할 거예요. 준호 씨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말이에요. 보호소에는 칸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개들이 많았다. 준호는 그들 한 마리 한 마리와 시간을 보냈다. 산책도 시키고 밥도 주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족이 보호소에 왔다. 아이를 잃고 슬퍼하던 가족이었다. 준호는 그들에게 자신과 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가족은 결국 한 마리 개를 입양해 갔다. 집을 떠나는 개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준호는 이제 아버지와 칸 없이도 혼자 잘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음속에 두 존재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봄날 준호는 칸의 묘소에 꽃을 가져다 놓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다. 칸아, 오늘도 좋은 일이 있었어. 보호소에서 3마리나 입양됐다고. 너도 기뻐하지?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춤추듯 날렸다. 칸이 꼬리를 흔드는 것 같았다. 고마워, 칸아. 기다림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칸과 아버지가 남겨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하루가 하늘에서 칸이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곳에서 사랑은 잊혀져도 기다림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 칸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다.